일단 여러분들 요즘 스포츠 네.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아, 올림픽? 올림픽 기간이어서 지금 뭐 볼 게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일하는 시간에 많이 이제 경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보죠. 짬짬이 네. 이동할 때마다 아니면 영상 올라온 것들은 네.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네. 이제 편집된 영상을 보던가 하이라이트 이런 네. 것들. 네. 정상 기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도 뭐 주로 하이라이트 주로 하이라이트. 위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몰아서 보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의도 부채도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말인데요. 준비된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오세훈 대권으로 이준석 서울시장으로 이런 설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의도 부채도사들이 좀 있습니다. 계룡상 다 보내야 돼. 계룡상 보내야 된다. 네. 정창근 기자,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죠? 네, 어제 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왔는데요. 네. 진행자가 이 정치권에서 이른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차출론이 있지 않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니까 이른바 이제 대안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대권 후보로 나서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좀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여의도 부채도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계룡산으로 네. 뭐 이렇게 일종의 뭐 점쟁이처럼 네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근데 다만 완전히 가능성을 닫진 않았고요. 오세훈 시장의 뭐 가능성이 뭐 한 1% 정도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은 나오려고 하지 않겠지만 네. 당에서 뭐 국민 명령이라면서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 1%라는 거는 거의 뭐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 같기도 한데 네네. 모르겠습니다. 정치라는 건 항상 움직이는 거라서. 그나저나 네. 오세훈 대권 도전, 이준석 서울시장 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두 분은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치라는 게 사실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알 네. 수 없는 거지만 네. 사실 이거는 오세훈의 대권 도전은 그 본인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12월 정도쯤에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8월에 시작이 되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을 텐데 경쟁률이 좀 떨어진다. 네. 이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분명 나올 거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 이야기도 반드시 언급이 되겠죠.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면 지금은 싫어도 그때 가서 또 주변에서 오세훈이 나올 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마음은 있겠죠. 마음은. 네. 네. 어쨌든 그 오세훈 대권 도전, 이준석 서울시장 설, 정상근 기자는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전에 이제 서울시장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그 이후로 이제 네. 정치 인생에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기 10년을 때문에 그랬죠. 네. 트라우마가 이 뭐 쉬운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싶긴 네. 하지만 네. 뭐 그래도 이제 뭐 정치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100%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이 국민의힘 쪽에서 뭐 그동안 이제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번번이 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어쨌든 좀 당내 주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긴 했지만 어쨌든 당내 주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당선시킨 네. 뭐 첫 사례가 되니까 그렇죠. 좀 그런 점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못해야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지지율 빠지는 게 홍준표, 뭐 최재형 등등 후보들에게 가지 않는 그 모든 걸 다 전제했을 때의 가능성. 그래서 1% 네. 이렇게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채도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아실 텐데. 네, 아니에요. 지식인 막 검색하고 막 그래가지고. MC 장원 씨. 네. 지식인이 진행자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채도사. 네. 함부로 질문하고 그러지 마세요. 부채도사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네. 그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실 겁니다. 네. 거기에 한 코너였는데요. 1991년에 방영이 됐었던 코너입니다. 이 부채신을 모신다는 이 돌팔이 도사 이야기로 네. 이제 매주 이제 점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계셨던 스토리였는데 네. 이 부채도사에게 이제 코미디언 장두석 씨 굉장히 네. 또 재능이 많으신 분이죠. 노래도 그렇죠. 잘 부르시고 장두석 씨가 부채도사 역이었고요. 뭐 유행어도 있었고 일단 등장할 때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네. 끝까지 모른 척 하시는 우리 진행자. 네. 자, 실례합니다. 그럼 장두석 씨가 어떻게 하죠? 이승원 씨?
아는데 모른 척하시네. 실례하세요. 쏙쏙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택이 맞나요? 저는 절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셨다.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뻔뻔하시네요. 아주. 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렇지 네. 입술이 들썩들썩하셨을 겁니다. 아마 입으로 립싱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91년이면 제가 중학교 때군요. 알겠습니다. 네. 모를 리가 없네요. 예. 두 번째 말로 얼른 넘어갈게요. 더워서 그랬다더라. 네, 한 족발집 사장의 말인데 뭔가 심상치 않아요. 네. MC 영원 씨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네, 이 사연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좀 비위가 상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서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을 해보자면 네. 최근 이제 온라인에서 한 남성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 한 남성이 물을 담아둔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물을 손질을 하다가 그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굉장히 비위생적인 행동인데 네. 물을 다듬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까지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또 퍼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야에 발을 담근 것도 모자라서 네. 그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았다고. 발을 발 뒤꿈치를 이렇게 어머나. 문지르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예, 자,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하네요. 지금 식사 아직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실까봐. 그러니까 한 배고픈 시간인데. 네. 예,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이제 정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느냐라면서 이제 분노를 했는데 오늘 그 해당 식당의 사장님이 인터뷰를 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방배동에서 족발집을 운영한다는 이 사장님은 해당 남성이 홀을 관리하던 실장이었고 이 영상이 찍힌 날은 주방 일손이 부족해서 처음으로 이 사장의 주장입니다. 처음으로 식재료 손질을 도왔다면서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된 영상을 확인하고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더워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당장 그만두라고 했고 직원은 지난 25일 식당을 그만둔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영상 못 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봤어요. 네. 말로 표현하기도 참 그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식당 외부에서 이제 이 물을 손질하는 장면인데 그거를 이제 건물 위에서 누군가가 보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은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그 행동을 인지하고 핸드폰으로 계속 찍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한 번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 그런 게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물을 세척하는 모습을 다듬는 모습이 좀 보여줬고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또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바로 인지하고 찍기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막 속이 울렁거리고 비위가 상하는데 혹시라도 이 식당을 이용했던 적이 있는 손님들이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충격을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제작진이 지금 준 그 사진을 캡처한 사진을 봤는데 안 볼 걸.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좀 이게 배추를 절일 때 좀 문제가 있는 영상이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 뭐 그 단톡방이나 뭐 SNS 랜드에서 많이 돌았거든요. 이게 돌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다른 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봤는데. 또 어떤 분이 뒤에 차를 보니까 한국 차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됐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2013번님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거 어떠한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영상만 봐도 아이고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2786번님 봤어요. 족발은 안 먹을 거예요. 법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량하게 이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족발 장사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타격 입을까 봐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방배동 족발집으로 알려져가지고 이 방배동의 족발집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겠죠. 다른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피해를 볼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게 문제잖아요. 이 한 곳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맞습니다. 피해를 보는 상황. 1920번님은요. 저는 그 집 족발 시켜본 적이 있다고. 아이고. 네. 뭐 어쨌든 사장님은 한 번이라고 하니까 족발 시켜본 적이 있다. 근데 이게 한 번이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게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를 가서 해봤어요. 가서 해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그리고 조미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또 이 냉동 보관해야 되는 만두나 족발의 이 보관 기준 온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조리도구라든지 뭐 환풍기 이런 것도 봤더니 이 전반적으로 위생 관리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식약처가 여러 가지 조사를 단서가 했습니다. 있었군요. 저도 식당을 운영해봤죠.
있지만 일단 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분께서 위생관념이 좀 철저해야 직원들도 따라가는 맞아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 사장님이 평소에 위생관념이 좀 철저하지 못했다면 직원들도 소홀하게 이 근무에 임했을 가능성이 좀 있지요. 그렇죠. 사장님이 정말 이런 데서 엄격하면 뭐 밑에 그 실장이나 어떤 분이라고 해도 이렇게 못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원했던 색깔의 메달은 아니다. 네, 또 MBC입니까? MBC 스포츠캐스트의 말이라고 하는데 정상근 기자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유도 남자 73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그 우리 안창림 선수가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네. 이 32강부터 4강까지 4경기 연속 연장전으로 펼친 끝에 이 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네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그만큼 또 값진 메달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 안창림 선수 메달 획득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MBC 캐스터가 우리가 원했던 색깔의 메달은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 뒷발언이 뭐 지난 5년간 뭐 흘려왔던 땀과 눈물 뭐 그에 대한 대가가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는데 이 원했던 메달 색깔 뭐 이런 표현 자체가 그렇죠. 너무 좀 금메달 지상주의 아니냐 또 선수의 성과를 폄하하는 것처럼 들렸다 뭐 이런 네.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국가대표까지 선발되기까지도 엄청난 정말 피나는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이 올림픽이 정말 메달만 따기 위한 이런 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네. 일반 시민분들, 국민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일본 올림픽이 날씨도 덥고 환경도 좋지 않다고 알려져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메달의 색깔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안전하게 잘 경기 치르고 오는 걸 바라는 분위기가 훨씬 더 크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바람을 좀 갖고 계시고 혹시라도 이제 메달을 따게 되면 그것도 따로 축하할 일인데 처음부터 이 주어가 우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색깔의 메달은 아닙니다만 누구도 사실 메달의 색깔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요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캐스터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건 많은 분들께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MBC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이번에 태권도에서 금메달이 없었잖아요. 뭐 노메달, 노골드 수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혀 수모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선수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고하셨죠. 그러니까요. 그 여자 유도의 강유정 선수가 개체량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까지 맞아요. 두 발도 자르고 이제 삭발을 하고 150g 줄이기 위해서 그런 투지. 그리고 더 멋있었던 건 그렇게 하고 이제 경기에서 졌는데 지고 나서 인터뷰할 때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정말 저 선수는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게 마음으로 전해져서 너무 제가 다 뿌듯하고 더욱더 앞으로도 좋은 또 결과 있기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올림픽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수들을 인터뷰할 때 이제 보면은 그지 막 뭉클하다는 느낌, 코끝이 약간 좀 찡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여전히 씩씩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나저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올림픽 해설자가 가끔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될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입니까? 네, 그리스의 한 스포츠 해설자가 이 탁구 경기를 중계하던 중에 우리나라 정영식 선수가 이 그리스 선수의 역전승을 해서 16강을 진출했었어요. 그런데 이 캐스터가 이제 한국 선수의 기술이 어떻냐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자 해설자가 그 작은 눈으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동양인 비하 발언이고요. 이게 논란이 되자 이 게다가 또 이제 그리스 국영방송사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ERT 텔레비전은 몇 시간 뒤에 성명을 내고 인종차별 발언은 설 자리가 없다라며 이 해설자와 계약을 종료했다. 계약을 종료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말로 넘어가기 전에 2633번님이 우리나라 최고였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간 거잖아요. 그 자체로 자랑스럽습니다. 언론들 좀 자정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네 번째 말로 넘어가 볼까요? 안산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네.
반가운 이름인데요. 올림픽 여자 양궁 대표팀 안산 선수의 말이네요. 네, 장원 씨. 네. 지난 25일 이제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우승한 안산 선수가 인터뷰에서 혹시 안산시 홍보대사를 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인터뷰 질문에 네. 안산은 가본 적도 없어요라고 대답을 해서 이제 웃음을 줬습니다. 그러네요. 네. 경기도 안산의 지명과 이름이 같아서 지난 24일 남녀 양궁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에 이제 이 안산역 유리문에 예, 명궁 안산 선수 김재덕 선수 2020 도쿄올림픽 1호 금메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붙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밈이 됐어요. 그래서 제목이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어떤 거죠? 옛날에 그 개그 코미디 중에 유상무상무상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안산 선수 안산에 안 사는데 안산에 있는 안산역 안산역장이 안산 선수 축하해 좀 이렇게 제목이 되고 인터넷에서 이제 아니면 회자가 될 정도로 지금 밈이 되었는데 안산시도 이제 안산 선수의 집에 꽃과 메시지 카드를 보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도 또 이 안산에 안 사는 안산 선수의 안산 집에 꽃과 메시지를 안산시에서 보냈다 뭐 이렇게 또 제목이 달리던데. 아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너무 내 취향이야 진짜. 부채도사도 취향이셨거든요. 부채도사도 취향이셨잖아요. 네, 지금 꾹 참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할 거예요. 네. 이 안산시 SNS에는 안산 선수를 이제 안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을 두고 이제 찬반 투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흐뭇한 상황이죠. 재밌고. 뭐 괜찮은데요? 네, 안산 선수는 사실 이제 광주 광역시 출신으로 그렇죠.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와가지고요. 이제 광주 여대에 재학 중에 있고요. 네, 내일 또 양궁 여자 개인전에 나서서 3관왕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산 선수, 안산시라고 할 뻔했네요. 안산 선수 볼 때마다 굉장히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 선수의 말 중에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볼까요? 내가 죽으면 당신이 책임지느냐. 이거 또 무슨 말입니까? 러시아 테니스 선수 말이라고 하는데 정상근 기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도쿄올림픽이 너무 더워서 너무 덥죠. 선수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은 경기를 완주하고 구토를 하는 장면들이 눈에 띄기도 봤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더위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테니스 선수 조코비치가 뭐 테니스 경기를 지속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면서 일정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일본이 뭐 올림픽 하기 좋은 날씨라고 이때로 잡았는데 이 정도면 뭐 거짓말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가 죽으면 당신이 책임지냐 이 얘기는 그 러시아 테니스 대표인 이 다닐 메드베데프 그 선수가 경기 도중에 이 주심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구나.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너무 더운 날씨에 이제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습도까지 높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체감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이렇게 8797번님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선수들 건강하게 무엇보다 건강하게 올림픽 마무리하고 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개그맨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